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국사 이렇게 이제 진도에 따라서 나가는 건데 간빙기 하면 빙하기 알아요? 빙하기? 이 빙하기와 빙하기의 사이간자예요. 사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추운 기간이 있고 그 사이. 그럼 좀 따뜻하니까 생물이 살겠죠? 또 추운 빙하기가 오겠죠, 이렇게. 이거 빙하기가 되면 거의 멸종되고 막 얼고 그러겠죠? 그 사이를 간빙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역사로 되면 빙하기까지 치면 엄청나게 오랜 전이네요. 이거 몇 년 전이에요? 70만 년. 70만 년 전. 그러면 간빙기 70만 년 전은 무슨 시기라고 그래요? 응? 구석기요. 구석기. 그러니까 70만 년 전하고 구석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70만 년 전 구석기가 나오면 이 시기는 간빙기다. 이렇게 하면 시험 나올 때 구석기 70만 년, 간빙기가 같이 나오겠죠. 됐나요? 응?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됐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치? 자, 다음에 이제 풍요. 이게 풍요로움은 뭐라고요? 풍성하고 평화로움. 이게 풍요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겠죠. 이게 기원할 때 풍성한 기원하면 주술적인 문제가 있겠죠. 주술. 풍요를 기원하는 건 주술적인 게 있겠죠. 주술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물벽화 같은 걸 보면 동물 같은 거 사냥하면서 동물 그리잖아. 따라가는 거. 사냥이 잘 되기를 기원하는 것도 있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각상인데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통통한 조각상 있잖아요. 잘 먹으면 이렇게 통통해지잖아요. 이렇게 통통하게 살찌고 잘 살기를 기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사냥 성공,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것이 되겠죠. 되세요? 어? 그럼 기원은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 소원을 빌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근데 이제 기도하고 소원을 빌게하는 건 이게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개념이 이제 생겼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종교적인 뭔가 바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제 매장 문화, 묻는 문화, 매장 문화 같은 것들을 발달하게 되고 무덤도 만들기도 하고, 그죠? 시체를 이렇게 하는 시기가 이제 구석기라는 거죠. 옛날 구석기 초반기에. 됐나요? 이때 그냥 사냥만 하다가 이제 새끼들 있으면 그냥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잡아서 그냥 뒀다. 근데 커 얘가. 그러니까 이게 목장처럼 축산업 동물들 기르는 거 이런 것들도 채집에서 좀 발전하면 그때는 이제 좀 목축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죠? 네. 그러면 목축을 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목축을 하면 얘네들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네. 풀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농사까지 하니까 이때는 언제예요? 농경 시대가 시작다. 그러면 신석기라는 거예요. 신석기. 그럼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뭐냐? 이 돌을 깨어서 떼어내서 그냥 잘라 툭툭툭 때려가지고 떼어놔서 쓴 건 뗀석기 때는 구석기고 어느 정도 약간의 툭툭툭툭 여러 번 깨갖고 하는 거는 잔석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 좀 갈아서 쓰는 거 간석기. 그러면 이건 이제 간석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석기가 돌인데 점점 옛날 거에서 신석기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이 다듬고 갈고 이렇게 해나가고 이렇게 농사를 하니까 농토 주변에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착을 하려면 집을 줘야 되잖아요. 대충이라도 집. 그건 이제 움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움집은 이렇게 동그랗게 땅을 하고 여기에 구멍이 세 개 있으면 구멍에다 이렇게 기둥을 하나 세우고 여기다 이렇게 풀이나 나뭇가지를 이렇게 걸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입구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든 건 이제 움집이라고 합니다. 움집. 뭐를 하면 농사를 지면 주거가 생겨야 되고 반 옆에다가 기거를 하니까 왜? 농작물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고 이렇게 몸집으로 살다 보면 이 농사한 거를 담아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흙으로 그릇도 빚어서 썼다. 그래서 이걸 톡이라고 하는 거고.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사를 졌네요. 이렇게 보세요. 구석기에서 신석기가 넘어가고 농사를 짓는 상황이 딱 되니까, 자, 농사를 지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통솔력, 통째로 이렇게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다 이끄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일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끄는 사람이 있겠죠. 이 이끄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 그래서 권력이란 게 생겨요. 저 사람이 결정한다 이렇게. 권력이 집중하게 돼요. 권력이 집중하게 되면 이제 집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배계층이 되는 거예요. 지배계층. 근데 이게 지배계층은 아마도 그렇겠죠. 이제 어느 집안에 누군가가 있으면 농사를 넓게 져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같이 사는 사람이 많아. 그럼 이 사람이 이제 명령을 내리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농사를 못 졌어. 그러면 하나 주세요. 여기 몇 명 있었는데 저희들 다 당신 쫄병할게요. 그럼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 붙어.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고? 큰 부족장이 되겠죠. 그러면 지배층이 된 거예요. 지배층 사람. 그러면 이 지배당하는 사람, 그걸 피지배층이라고 해요. 피지배층. 노 사람들은 피지배층. 그죠? 근데 이런 거랑 똑같죠. 또 농사를 졌는데 이걸 다 먹었어. 이제 먹을 게 없는데 저쪽 마을에 보면 사람도 적은데 농사 져가지고 많이 이렇게 쌓아놨대. 그럼 이 사람들 쳐들어갈까 안 쳐들어갈까? 먹을 게 없으면 쳐들어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전쟁 시작하자, 쳐들어가자 말자 이런 결정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권한이 더 생기겠죠. 그럼 쳐들어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뭘로 끌고 와? 피지배층으로 노예처럼 또 끌고 오겠죠. 그래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하는 사람이 돌 땡땡 하고 신기한 거 청동 무기, 무기도 썼지만 청동 무기도 쓰고, 그래서 원래 돌칼은 많이 쓰지만 단단하고 청동 무기도 쓰고, 나중에 이게 점점 더 발달하면 쇠무기, 철제 무기가 되는 건데, 청동은 막 한 800도에 녹으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바베큐 하다 보면 나오는데, 철제 무기는 막 엄청 많은 사람이 그죠? 불을 계속 오랫동안 뜨니까 뜨끈뜨끈해서 1500도 이상이 되니까 거기서 철제 무기가 나온 거죠. 돌이 녹아가지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듣나요? 그래서 부족을 통솔해서 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큰 돌에다가 그 아래다가 묻어가지고, 그죠? 밑에 고인돌 같은 거 생기고 그런 거예요. 됐어요? 아니면 돌로 넓적한 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고 뚜껑 하나 딱 덮은 다음에 여기다가 사람 넣으면 되죠? 그게 돌넓은 돌넓은 지무덤. 다 됐나요? 또 재정은 어디 써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규칙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8조법금 8개의 법조문을 만들었어. 제작하고 정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작하고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8조법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8조법금 중에서 고조선 8조법 중에서는 이제 3개만 전해 내려온다고 그러잖아요. 3조만. 그런데 요게 뭐라고요? 법조문, 법 문장이 8개를 정한 거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해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중에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사람, 사형도 시키는 거야. 죽이는구나. 상처를 입으면 곡식으로 갚는다. 그럼 곡식으로 돈처럼 갚는구나. 노비로 삼는다. 신분제도도 있구나. 이를 면할 때는 50만 전. 돈도 있네. 신기하다. 50만 전. 이해되세요? 이렇게 8조법금에서 신분제가 노비가 있다. 50만 전 돈이 있다. 그지? 쌀로 갚아야 된다. 쌀 농사 지면서 쌀로 돈처럼 곡식으로 갚았구나. 그죠? 죽은 자는 사형시킨다. 그죠? 사람을 죽인 자는.
아, 그러니까 인력을 중요시 여겼구나. 이런 법조문을 만든 거라고. 됐어요? 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글자가. 자, 이렇게 만든 거는 50만 전을 갚으라는 건 이 돈이 있다는 거죠? 개인이 개인이 소유한 돈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개인 재산을. 네. 그러니까 배상해라 이런 걸 보고. 근데 돌보습은 이 보습은 삽이에요. 삽. 돌로 이렇게 깎아갖고 이렇게 삽처럼 뾰족하게 만드는. 여기다가 돌기둥 이렇게 묶어가지고 팍팍 파고 그러면 되죠? 이해돼요? 네. 끈으로 이렇게 막 묶고. 이해되세요? 네. 돌보습 뭐라고요? 삽. 돌. 삽으로 땅을 파야 곡식을 심으니까. 네. 자, 갈파는 가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방추차. 뭐라고요? 네? 가락바퀴는 어떻게 쓰냐면 가락바퀴는 여기 구멍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껴요. 그다음에 요거를 껍질을 벗겨요. 그래서 당기면 요 껍질이 이렇게 모이죠. 네. 그럼 요걸 빙글빙글 돌리면 이 실이 여기 껍질이 비비 꼬이죠. 네. 그래서 실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나무를 껴서 껍질을 이렇게 뺏고 잡고 이걸 돌리면서 이렇게 당기면 실이 나오죠. 이해됐어요? 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가락바퀴. 실 뽑는 거. 됐어요? 이런 것들 유물들이 어디게요? 나와. 땅에서 나온다고. 출토. 땅에서 나올 출. 유물이 다 묻혀있죠. 땅에 묻혀있던 걸 캐내서 여기는 구석기유족이다, 여기는 신석기유족이다, 이 유물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 상황에서 땅에서 출토되게 땅에서 나온다고 했죠. 땅에서. 네. 땅에서 나왔는데 이게 어떨 때 보면 네. 이렇게 칼같이 생긴 이렇게 생긴 이게 있어요. 이게 명도전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게 칼같이 생겼거든. 도같이. 네. 그리고 여기서 날카로운 칼같이. 이게 돈이에요. 돈. 그러면 한반도에서 쓰냐? 아니, 외국에서 왔다. 전해져서 왔다. 원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붓도 나왔다. 붓. 그러면 이 붓으로 글자를 쓰잖아. 그죠? 네. 그럼 한자도 썼을 것 같다. 한자도. 붓이 나왔으니까 한자는 기록했을 것 같다. 한자 기록한 거 어디 있어? 다 썩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추리해서 생각해보는 거야. 추리해서 정한 거. 네. 됐지? 명도전.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명도전. 명도전. 칼도자예요. 칼같이 생긴 것인데 요거는 뭐라고요? 저기서 중국에서 온 돈 같다. 중국하고 무역됐다. 교류도 했다. 사고 팔고 했다. 이걸 알 수 있다고.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 북쪽에 이렇게 네. 한반도 북쪽에 부여가 고조선 있는 자리에 부여가 자리 잡고 부여. 여기에 고구려 K, 여기 백제 B, 여기 신라 KBS, 여기 탐나고 여기는 그죠? 네. 탐나라가 여기는 우상국, 여기는 독도, 그죠? 여기는 가야, 여기는 옥동자, 여기는 뭐라고? 옥저동해. 자, 봐봐. 부여에서 KBS를 가야 옥동자를 볼 수 있지. 탐나라 우상국. 여기는 뭐라고요? 옥저. 여기는 뭐라고요? 동해. 여기는 가야, 육가야. K는 고구려. 이건 백제, 여기는 신라. 이렇게 생겼죠. 이 사람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그제? 그래서 학부형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학부형? 부영. 부여는 영고예요, 이름이. 부영은 뭐라고요? 영고. 하늘의 제사 지는 의식 이름이. 설날 이런 것처럼. 뭐라고요? 부영. 부여는 뭐라고요? 영고. 학부영이. 백고동 차고. 고구려는 동맹이야. 백고동 울리면서 왔어. 몇 월 달? 5월 달, 10월 달에.
응? 3안에서는 5월, 10월인데 5월, 10월에. 이게 무슨 뭐라고 해 이거를? 제천행사. 이거 봐. 백고동. 이거 뭐야? 고구려는 동맹. 제천행사. 쭉 써있는 거 없어요? 모아서. 부여는 영고. 3안은 뭐라고요? 5월, 10월에 했어. 뭐라고요? 부영, 고동. 부여는 영고. 이거 뭐라고?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제천행사. 됐어요? 자, 도읍은 도시, 수도. 서울. 수도가 뭐예요? 도읍, 수도. 지금으로 보면 서울. 행정부, 왕이 있는 곳. 수도, 서울, 도읍. 이 두자가 수도라고, 수도. 수도가 있는 마을. 토착민은 땅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 반대는 뭐라고요? 이주민. 이동해 온 사람. 이주민. 부여에 있는 왕자가 뭘로 갔어요? 고구려 만들었죠? 부여에 있는 왕자가 하나 더 내려가가지고 백제를 만들었다고. 됐어요? 그러면 자기 부하들 데리고 왔겠죠? 그쵸? 그럼 이주민. 그 전에 살던 사람은 토착민. 됐나요? 자, 뭐라고요? 백고동, 백고동. 동무, 내 동무. 동해는 무창. 내 동무가 있는데, 에? 학부형이 맨날 섭외 사러. 학부형이 5월, 10월 달에 선생님한테 호출돼. 백고동 울리면서 와. 나는 이렇게 외웠는데. 고구려는 동네, 고동. 이거는 동무. 부여는 영고. 3안은 5월, 10월. 이거 뭐라고요? 제천행사. 동해는 뭐라고? 무천. 외우는 거예요. 그죠? 조계원. 그러니까 여기 부족 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네. 왜? 부족이 너무 쪼만해. 네. 우리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옥저고 여기가 동해야. 그래서 옥동자야. 옥자 동해 동자. 그죠? 어? 네. 그러면 조계원은 그 사회 가족 부족 외에 결혼을 해서 어? 맞아요? 조계원으로 동해는 요쪽에 있죠, 이쪽. 여기 구석쟁이에. 여기가 고구려고 이거 백제고 신라인데 여기 이렇게 태백산맥 있죠, 이렇게.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니까 계속 같은 사람 결혼하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 결혼했다고. 됐어요? 어? 조계원. 그 다음에 야 남의 부족이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사양하면 안 돼. 그게 책화야. 책임구역이 있어. 책화랑 조계원. 동해. 됐어요? 동무도 있고 동해는 무청. 요 신라에 요게 경주 있는데 금성 있는 데가 옛날에는 요게 지금은 경주지. 옛날에는 금성이었지. 그 제일 처음에 사로국이었어. 사로 비슷하지. 신라 사로국. 사로 신라. 사로국이 금성이 되고 경주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응? 그러면 신라는 사로국이면 백제는 어디 중심으로 표현했냐? 목지국이야. 목지국. 여기는 배로국. 사로국이 뭐라고요? 금성. 신라 수도. 경주 지금의. 소도는 뭐야? 소도? 사만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 삼조고 있죠? 이렇게 다리 세 개 있는 까마귀 이렇게 딱 있으면서 깃발 쫙 날리는 이런 게 있으면 여기에 제사장이 살았어. 제사장.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이렇게 제사. 그걸 주관하고 중심이 돼서 주인이 돼서 이거를 제사를 운영해서 이 제사장이 있고 이 밖에 있는 건 군장이야. 칼싸움 잘하고 힘센 애들 부족장. 근데 이 제사장은 누구한테 제사 지내? 하늘에 제사 지내잖아. 그래서 여기를 침범을 안 했어. 여기를 소도라고 했어. 소도.
신성구역, 신해구역. 됐어요? 응? 그래서 어디 써요? 그래서 소도에 이렇게 제사장인 누가 살았어요? 천군. 이게 천군인데 이게 뭐 고조선 때는 이게 단군. 뭐라고요? 천군, 단군. 여기 군장 고조선 때는 왕검. 됐어요? 근데 사마는 이렇게 나눠졌다고. 미약하는 미세하고 약하다. 약하다. 작다. 작고 약하다. 작고 약한 거. 편입은 어떤 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쪽 편으로 들어가는 거. 자, 그럼 중앙기적으로 편입했다. 이런 뜻이 뭐냐면, 자, 이렇게 신라 골품제를 만들든지 무슨 제도를 만들면, 여기 왕족은 성골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귀족들은 진골이거든. 그러면 여기에 이쪽 동네 아주 센 애는 여기 해가지고 너는 6두 품해. 여기 중간 때는 너는 8두 품해. 이렇게 나눠줬었겠지. 조그만 애는 여기는 10두 품해. 이렇게 해줬겠지. 그지? 세기에 따라서. 그럼 이렇게 큰 애들은 뭐라고? 여기까지는 중앙귀족이다. 이렇게. 너는 진골로 편집해. 엄청 크니까. 너는 진골이다. 이렇게 들어가서 신문 안에 들어가는 걸 편입했다고 그래. 대학도 이쪽 대학에 있다가 이쪽 대학에서 다시 입학하면 편입했다고 그래. 편입학. 됐어요? 그쪽으로 들어간다. 태학은 뭐라고요? 고구려의 대학의 일종 아니에요? 고구려? 어디 나와요? 태학. 태학을 세웠다. 교육기관인. 누가 세웠어? 소수리방이. 소수리방이 태학을 세웠다. 소수. 수학 소수. 대학에서 배울 것 같죠? 태학. 외웠어요? 소수리방 때 대학 세웠다. 복송은 복종시켜. 속하게. 복종시켜. 복종시키고 종속시켜. 그 나라로. 그러면 뭘 복종시켰어? 뭘 복종시켰어? 소국을 복수. 소국 작은 나라를 마한이 백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면 여기 한강역이 있잖아. 여기에 여러 나라가 있었어. 몇십 개의 나라가. 이해돼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거를 요 조만한 요 마을을 이때는 목지국 무슨 나라다 이렇게 했어. 목지국이다. 이건 무슨 국이다. 무슨 국이다 이렇게 있지. 이런 나라를 복족시키는 거 이렇게 복종시켜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점점 커졌어. 그게 백제가 된 거야. 응? 조만한 나라를 마을이라고 한 거라고. 누가? 고이왕이 주변에. 이해됐어요? 고이왕은 백제가 옛날에 커가면서 점점 커간 거죠? 커가면서 작은 나라들을 통합해 갖고 백제를 만든 거라고. 됐어요? 해상 세력의 바다가 바다해의 바다 위의 세력. 백제 이름이 백가제예요. 백가제. 백개의 가문이 뭐라고요? 제패한다 해양을. 근데 이제 백개의 가문은 전체는 100개예요. 마을은 100개였는데 가문은 집은 이제 8대 성귀족이라고 8개의 대귀족이 있었어. 8대 성계족. 이해됐어요? 근데 어쨌든 100개의 가문이 모여서 해양을 제패한다. 그러니까 해상 세력이라고 백제가. 배 타고 많이 나갔다고. 됐어요? 또 조성 어디 나와요? 뭘 조성했어? 만들성이에요. 만들종. 건국 초기에 많이 조성된 돌무지입니다. 조성은 창조하고 만들고 만들성죄 만든다는 거예요. 돌무지 덮법은 뭐 돌을 무더기로 이렇게 놨지. 돌을 무더기로 놓고 무덤이에요. 뭐 돌 무더기만 있죠. 이게 무덤이라고. 옛날 무덤을 고분이라고 고분. 돌무지 무덤. 됐어요? 계통은 어떤 계열이냐 통해서 예를 들어서 너는 무슨 계열이냐 이렇게 이렇게 누구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 이렇게 계열이.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런 것도 계열이라고. 계통. 계열 계통. 승계에서 통해서 이루는 통해서 계승하고 승계하면서
이어지는 걸 계통이라고 해요. 자, 고구려 같은 계통이니까 뭐라고? 고구려 계열. 고구려 계열. 고구려에서 이어받은, 통해서 이어받은. 국교는 나라가 수교. 나라가 수교. 그럼 나라끼리 교류. 나라끼리 교류하는 걸. 그럼 어떤 나라랑 어떤 나라 교류했다고? 백제랑. 중국 남주의 아. 동진과 국교를 맺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백제는 동진. 그죠? 백제는 동진. 이게 진나라였다는 거지, 그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나라가 서 있을 때 중국에는 무슨 나라가 서 있나? 그럼 외교 관계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예요? 네. 지금 안 했네 여기? 응, 여기까지.